안녕하세요. 투자타원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비트코인에 빠지게 됐고, 이런 코인 시장에 빠지게 됐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맨 처음에는 한 중학교 2학년 때 글씨가 빨간색으로 돼 있네요. 파란색으로 바꾼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거 비트코인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어, 비트코인을 보면은 빨간 글씨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비트코인을 디웹 같은 거에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게 월드와이드 웹이고 저희가 쓰는 기본적인 앱이죠. 밑에 하부로 들어가면 디웹이 있습니다. 또 하부로 들어가면 다크웹이 있고, 다크웹까지는 그때 딱히 뭐 유명하진 않았고, 좀 디웹이 인터넷에 약간 괴담 같은 것처럼 유행하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니까 약 10년, 11년 전이죠. 그래서 2012년 2012년도쯤에, 그래서 저가 중2 때인데, 그래서 이런 게 뭐 좀 신기하더라고요. 좀 제가 이런 괴담 같은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디웹에 대해서 인터넷 서핑도 해보고 하다가 이런 곳에서 비트코인을 약간 안 좋은 범죄 행위에 그런 마약 같은 거 불법적인 것을 거래할 때 어떤 누군가의 신상 정보라든가 그런 거를 거래할 때 정부의 눈을 피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제 결제 같은 걸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용한다더라 라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때 처음 접했죠. 이때 샀으면 정말 큰 수익을 봤을 텐데, 물론 돈도 없었고 부모님을 설득할 수도 없었겠죠. 일단 이때 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랬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이때가 이게 차트입니다. 차트고 이 상승이 2018년도 때 비트코인이 한 1700만 원 정도인가요? 그때 갔을 겁니다. 이 상승을 보여주는 차트고요. 이때 이 상승 때가 제가 2018년도 말쯤이었는데, 군대 가기 전쯤에 1학년 종강 기말고사 1학년 2학기 종강을 하고 군대 가기 전쯤에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이것저것 주식도 하고 뭐 해외 선물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코인을 접했습니다. 그때 가격이 뭐 상승 주기였어가지고 만 천만 원, 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이때 샀어도 상당히 이득을 받겠죠. 그래서 이때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상승기쯤에 같은 시기인 뭐 2019년도 초나 2018년도 말쯤에, 그래서 한국에도 보시면 1월 18일 날 녹화를 했죠. 2018년. 제가 본 시점은 한 1년 후쯤일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2018년 말쯤에 이 영상을 봤습니다. 유시민 작가하고 뭐 어떤 대학 교수하고 비트코인 전문가 뭐 카이스트 뭐 교수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짱 뜨는 거죠. 토론으로. 오른쪽이 비트코인 안 좋다, 왼쪽이 비트코인 좋다. 근데 유시민 작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좋은 거죠. 첫 번째로 좋든 나쁘든 비트코인은 존재합니다. 좋든 나쁘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이 좋습니다. 실제로 미국 그 차관보에서 아, 무역 플랫폼을 무역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실제로 말도 했었죠. 몇 년 전에. 그거 외에도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줄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습니다. 아, 신뢰를 유지하는데 폭력이라던가 이런 무기 같은 게 필요 없는 신뢰망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때 이 토론을 보면서 제가 원래부터 유시민 작가의 팬이기도 하고 이쪽 비트코인 안 좋다라는 말이 상당히 논리가 있고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논리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일단 잘 모르니까 이 산업에 대해서 모르니까 정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 지금의 한 5년 전인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이 토론 영상을 다시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색다르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는 다 알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다 아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한 80%까지는 이해가 되고 80%? 한 90%? 95%? 5%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보면서 또 색다르게 또 와닿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논리도 상당히 맞는데 그러니까 좀 양쪽에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재밌었던 것 같고 근데 결국엔 또 유시민 작가 말대로 코인으로 인해서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많이 봤죠. 많이 남겼죠.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 분들의 비트코인이 좋은 점이 상당히 많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뭐 한다 이런 분들의 논리처럼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 4천만 원을 유지하면서 기술도 지금 정부 각 국가기관 등에서도 지금 쓰려고 개발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도 유시민 작가의 이런 주장이라던가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그 며칠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들고 원체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약간 좀 말을 잘하고 토론을 다 잘하고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할 문과 쪽에 인문학을 배운 사람 중에 나올 사람이 별로 없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들어보면은 약간의 좀 감정이입을 해야 하긴 하지만 이해가 됩니다. 색깔 바꾸는 게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든 아니든 이 영상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자꾸 질문을 던져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뭐 가격 변동성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화폐에는 화폐 속성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하면서 비트코인을 자꾸 건듭니다. 비트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다 할 수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시민 작가가 던지는 많은 그 논점들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다면 비트코인을 홀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군대 입대를 합니다. 군대 입대를 하고 딱히 뭐 군대 입대 전에 뭐 했던 거는 딱히 뭐 없었던 것 같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토론 영상 좀 보고 군대 입대를 하고 주식을 하고 해외 선물을 하고 하면서 투자금을 거의 잃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 더 큰 레버리지 상품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때 찾은 게 비트코인이었죠, 비트코인. 이 부분은 다음에도 또 이런 군대에서 투자썰을 풀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깊게 얘기는 하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했는데 우리가 흔히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코인 전체를 말한다,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코인 투자인데 비트코인 투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라고 해도 이더리움을 투자를 해도 비트코인 투자한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대명사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코인의 대표,
더 코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속성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더욱더 가격을 받쳐주는 요인이 있겠죠. 군대에서는 당연한 건 아니고 어쨌든 트레이딩 목적으로 차트 보고 뭐 그러면서 매매를 했죠. 그런 장기 투자를 하면서 홀딩하는 그런 투자가 아닌. 그래서 여러 유튜버들의 그런 영상을 보면서 차트 공부를 조금 하고 현물도 하고 선물도 합니다. 보시면은 당시 제가 군대에서 투자했던 때가 2019년, 2020년인데 시간이 빠르다, 그죠? 이때는 업비트가 그렇게 활성화되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빗썸을 이용했고 저도 업비트를 왜 이용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저도 빗썸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빗썸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정말 막 느리고 앱도 업비트에 비해서 좀 구립니다. 느린 게 제일 크죠. 차트도 그 지금도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빗썸 내 차트가 아니라 트레이딩 뷰라고 외부 차트를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하죠? 그냥 쓰면서 제공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래 수수료도 높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수료 쿠폰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 쓰면은 업비트보다도 좋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좀 돈이 많은 사람들 얘기고 수수료가 막 0. 0.25 막 이랬던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이게 세금이라지만 코인 수수료는 코인 회사가 다 먹는 거거든요. 아주 그냥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 투자를 비싸면서 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순 재미였을 뿐이지 그걸로 돈을 벌지도 못했고요. 돈도 못 벌었고 뭐 공부한 거라고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공부한 것도 없었고 그냥 뭐 이런 경험을 했다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물로 투자를 하다가 선물 조금 더 큰 레버리지를 쓰면서 하고 싶다. 그때 제가 유튜브에서 막 이제 코인 유튜버들이 생기는 시점이었거든요. 선물 매매를 하는 그분들 보니까 막 레버리지 100배 막 씁니다. 레버리지 50배 쓰면은 1%만 먹어도 100배죠. 100배가 아니라 1%만 먹어도 2배죠. 왜냐? 100% 수익률이니까. 50배로 해도 1% 먹으면은 50% 수익률 1.5배. 그래가지고 이거다 해가지고 조금 더 리스크 있고 도박성이 짙은 선물 매매를 하려고 뭐 바이비트나 바이낸스나 뭐 이거 두 개를 이용했습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 한국 서비스가 막히지 않았을 때 한국어 텔레그램 방도 있고 카톡 방도 있었던 것 같고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증정금을 줍니다. 공짜로 돈을 줘요. 이걸 물론 이제 거래를 해야 출금도 가능하고 한 거긴 한데 뭐 많이 줍니다. 뭐 $50 이렇게 줘서 뭐 국내 증권사보다 조금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거 받으면 이제 100배 지르는 거죠. 레버리지. 그러면 5만원 치고 500만원으로 매매하는 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매매하면서 근데 결국은 다 잃었습니다. 이때 보면서 다 잃었고 차트 매매를 주로 했죠. 차트 매매에서 다 잃으니까 계속 읽고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물론 이제 저만 안 된 걸 수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겠죠. 근데 일단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펀딩비 매매, 안전한 펀딩비
긴표 매매 이런 것도 이때 조금 더 파가지고 했으면은 이때도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은 늦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거래소 수수료 레퍼럴 수수료 먹으면서 바코드 같은 이때는 바코드 님이 아직도 이제 해외 선물할 때였거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물론 제가 군대에 있어서 못했겠지만 근데 뭐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이 레퍼럴 먹은 게 상당히 크거든요. 수수료 그거 추천인 제 거 입력하게 해가지고 코드 입력하게 해서 이 레퍼럴 수수료 먹은 게 상당히 큰데 일단 그렇고 펀딩비도 있었고 이때도 어쨌든 늦은 게 아니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볼 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물론 늦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늦었을 수도 있다. 안 늦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을 크게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때도 지금 와서 또 하고요. 그래서 뭐 선물 매매로도 크게 뭐 공부한 거라고는 그건 것 같아요. 공부한 거는 나는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거를 물론 제대하고서도 코인 선물 매매 해가지고 깡통도 많이 찼죠. 뭐 한 4번 5번 찼는데 이런 금액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고 클 때는 뭐 2천만 원 가량 정도 다 잃어보고 거의 다 잃어보고 그러면서 지금은 느끼죠.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안 된다란 그거는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과정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죠. 백테스팅을 여러 번 한다던가 그런 짧은 생각으로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저만의 그런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아마 앞으로도 선물 매매 이런 건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에서도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파이코인이란 무료 채굴 앱이 있습니다. 무료 채굴. 군대에서부터 했던 것 같아요. 막 그 돈 다 잃고 하다 보니까 무료로 채굴을 하는데 정말 핸드폰 클릭으로 채굴이 가능했습니다. 클릭으로. 그래서 파이콘 채굴을 하다가 근데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근데 제대하고도 돈도 없고 하니까 무료로 클릭만 하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 클릭인데 클릭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어요. 무슨 자괴감이냐면 돈이 될까?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이긴 한데 오지게 귀찮거든요. 정말 귀찮아요. 그래서 이게 개고생이면 어떡하지? 물론 그냥 클릭 한 번이니까 개고생이라고까지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만약에 이게 돈이 안 된다면 정말 기분이 나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코인을 많이 꽤 가지고 있었으니까 당시 한 몇백 개, 한 700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행복회로도 돌릴 겸 자연스럽게 코인도 약간 물리면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일단 사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하게 되는데 이거 파이코인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무료로 얻은 코인이지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챕터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전 공부한 결과 지금도 파이코인에 대해서는 뭐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뭐 투자를 받지 않았다면은 조금 더 좋았을 코인이지만 네트워크가 상당히 크고 무료 채굴 첫 번째로 시작한 코인이기도 하고 거의 첫 번째로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물론 블러드 코인이라는 게 아마 무료 채굴 먼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거는 지금 뭐 소리소문 없이 망했죠.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은 무료 채굴 중에서는 단연 독보적 1등인데 커뮤니티도 거의 한 4천만 명 정도 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기 파이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백서도 읽어보고 생각도 많이 스스로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이 코인이란 게 뭔가, 코인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범위가 넓혀 가지게 되더라고요. 파이코인, 시작은 파이코인이었는데 막 블록체인, 코인, 그리고 뭐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과 뭐 파이코인의 뭐 차별점, 뭐 이런 게 뭔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까지 뻗쳐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에서 이런 거의 권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오태민 작가님을 드디어 영접을 접하게 됩니다. 아, 접함 작가님을 접하게 되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지혜족보라는 작가님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개인 채널? 아니면 뭐 법인 채널 뭐인지 모르겠는데, 이 지혜족보 유튜브 채널을 다 봤습니다. 정말 다 보고 정말 여기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코인 여기서 공부하면서 몰랐던 것들도 많이 배우고, 여기서 파이코인이, 이때는 파이코인이 진리다라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파이코인만 진리고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또 아니고 파이코인은 파이코인대로,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지혜적보 채널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특히 비트코인의 그 첫 번째 코인이 비트코인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어떤 원리로 지금까지 14년, 15년까지 생기고 14년 뒤, 15년 뒤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격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몰랐던,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 전기의 금융화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뭐 가격 변동성 때문에 뭐 좋지 않다, 뭐 이런 거라던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거래 트랜잭션 속도가 파이코인이란 다른 알트코인에 비해서 느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게 다 풀렸죠. 이런 거를 접할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보면은 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퍼뜨리면 그 퍼뜨린 정보를 가지고 또 누군가 퍼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맞는 건지가 불분명하더라고요. 이런 블록체인 업계라던가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좀 물론 지금은 계속 유명해지고 있고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진짜처럼 세상에 이제 퍼져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 작가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가 진짜 맞는지를 콕콕 집어주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작가님 지혜족보 채널 다 보고 뒤에 오테버스 채널까지 보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모빅이라는 코인에 대해서 접하게 됐죠. 모빅, 뭐 GNC.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지금은 모빅 코인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빅 코인을 투자하게 된 경위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가님이 어, 발행을 하신 거죠. 발행하신 코인이 모빅인데, 여기에 대해서 논리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두 번째죠. 첫 번째 이제 공부를 하면서 투자한 코인은 파이코인이긴 한데 파이코인은 이제 무료로 채굴 하다 보니까 딱히 채굴 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홀딩할 수 있게 된 그런 게 된 것 같고, 모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돈을 주고 사기도 있고 제주도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호주도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지불하면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실제 제 돈이 들어간 어, 공부를 하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코인으로 선택한 첫 번째 코인이 바로 모빅이었다 라는 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비코인에 대해서 앞으로라던가 말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실제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비트코인을 접하던 때, 그때부터 해서 지금 모빅 투자를 하고 있는 지금까지 넘어온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누워서 이야기를 엎드려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목도 많이 잠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당히 좀 힘드네요.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게, 영상을 찍는데 그래서 이게 이 블록체인 업계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런 코인, 블록체인 업계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적 부분, 두 번째는 인문학적 부분.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저도 인문학이라고 하면은 막 국어 국문, 그러니까 막 국어, 영어 막 이런 건 줄 아는데 좀 제가 멍청했고, 인문학이라고 하면 조금 더 뭐 경제, 정치, 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그냥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뭐 사회, 이런 관점에서 보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놓치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인문학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문학적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실제로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인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것이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경제라고 하면은 경제까지만, 그러니까 경제, 정치 이런 게 다 융합되어야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인문학적으로 완전하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한쪽만 경제적으로만 본다던가, 이것도 경제적으로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런 형식에 맞춰서, 화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화폐라고 보면은 뭐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이고 실제로 거래할 때 쓰고 담보로 쓰고 이런 실질적인 그런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런 개념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자꾸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게 툭 튀어나오면, 오리너구리 같은 게 있죠. 오리너구리 같은 게 나오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분류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에 이걸 뭐 분류해야 되나 저기에 분류해야 되나 분류가 안 되니까 그냥 없다고, 오리너구리가 실제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이거를 부시면 되는데, 이런 게 존재하나 한다는 걸 받아들이고, 비트코인이 지금 15년 동안 없어지지 않고 4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한 개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세계에서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비트코인이 15년 동안 지금 존재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병이죠, 병. 본인의 어떤 생각 회로에 갇힌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는데 지혜족보 오테버스 채널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런 거를 깬 사람이 만든 코인이 모빅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저 스스로 앞으로 더 나은 투자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빅의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많은 부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빅이 억대 자산 한 개당 억대까지 넘어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